안녕하세요. 수정노인 종합복지관 쿠킹맨 클래스 9번째 시간, 저는 한살림 식생활센터 강사 변은주입니다. 요즘 단풍이 참 예쁘단 말이 절로 나오는 때인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 주부들은 겨울을 준비하는 부엌살림에서는 김장 준비를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김장하면 생각나는 짝꿍, 바로 보쌈이 아닐까 합니다. 고기는 구워 드시는 게 맛은 좋은데 또 몸에는 삶은 고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삶은 돼지고기 수육과 또 함께 곁들이면 좋을 알배추 겉절이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은 보통 이 고기와 곁들여지는 이 항친 채소들을 함께 삶아주면 되는데요. 먼저 보통 고기의 잡내가 고기의 피에서 나오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이 부분을 좀 깨끗이 닦아내 주시거나, 아니면 더 깨끗이 하시겠다 하시면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좀 씻어서 닦아 주셔도 되세요. 닦은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지는 향신 채소에는 오늘 양파, 사과, 대파, 그리고 마늘과 월계수잎, 생강을 넣었습니다. 큼지막하게 이대로 넣어도 되지만은 좀 더 육수의 맛이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큼지막하게 잘라서 넣어주겠습니다. 껍질째 사용을 해주세요. 껍질에 영양성분도 더 많고 또 이 잡내를 잡아주는 부분도 양파에서 더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사과도 반 개를 넣겠습니다. 돼지고기에 연유작용을 하는 데는 사과가 좋거든요. 제철이 아닐 때는 사과는 생략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제철 사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파는 통째로 넣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면은 더 잘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서 넣어주시고, 마늘이 통째로 해서 5개 정도가 나가는데 이 끝부분은 잘라내주신 다음에 성분이 좀 더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반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생강은 약 10g 정도가 나가는데요. 지금 다 사용을 안 하시고 아주 조금만, 우리가 겉절이 만들 거잖아요. 거기에 넣고 나머지는 여기에 넣을 텐데, 마찬가지로 통째로 넣기보다는 조금 저며서 맛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넣고, 여기는 월계수잎도 같이 넣어주시면 고기 잡내를 잡는데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으시면은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통후추는 20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된장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은 고기 잡내를 잡는데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레시피상에는 1.5리터 7컵 정도를 잡았는데요. 그 정도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신 채소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물을 충분히 끓여주고, 이 상태에서 끓으면은 그때 고기를 넣어주세요. 제가 사골 우거짓고 끓일 때는 왜 우리가 양지고기를 찬물에서 그냥 끓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수의 맛을 낼 때는 찬물에다가 고기를 그냥 그 상태에서 넣고 끓이는데, 이렇게 고기를 먹겠다 할 때는 끓는 물에다가 넣는 것이 더 고기 맛이 더 좋습니다. 육즙이 그 물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가장 센 불로 해주세요. 센 불로 해서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금방 안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끓어오르게 센 불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순간에 고기의 잡내가 날아가거든요. 이제 한 김 끓어올라서 고기의 잡내가 날아간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주시는데, 뚜껑을 완전하게 딱 맞게 덮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해서 고기의 잡내가 계속 날아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불은 아주 센 불 말고 중간하고 센 불의 그 가운데쯤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센 불은 물의 증발량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고기를 끓이기 때문에 너무 약한 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불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지금 준비된 고기는 앞다리살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분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끓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고기를 삶는 동안에 우리 같이 만들 알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배추가 한참이죠. 겉절이는 절이지 않고 담는 경우도 있고 겉만 살짝 절여서 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는 살짝 절이는 과정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밑둥을 잘라주세요. 밑둥을 잘라주면은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 정도 크기는 굳이 안 잘라줘도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것들은 이렇게 모은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 입부분과 대부분이 서로 같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사선으로 좀 잘라주시고 한 입 크기로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 절여지면 또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한 입 크기 정도, 이 정도면 한 입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 반컵을 넣고요. 절여줄 거예요. 위에다 뿌려준 다음에 그리고 좀 더 빨리 절여지게 하기 위해서 물 3컵 정도를 넣겠습니다. 물 3컵에 소금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절이셔도 되는데 요 위에도 소금이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이겠습니다. 겉만 절이기 거기 때문에 한 20분, 30분 정도 절이면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20분이다 하면 한 10분 후에 위와 아래를 뒤집어 주면 되세요. 일단 이렇게 절여 놓겠습니다. 알배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부재료로는 부추를 준비했습니다. 부추 대신에 혹시 또 쪽파를 넣으셔도 되는데 돼지고기 성질이 차거든요. 찬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부추가 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궁합이 좋고 맛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부추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추가 없으실 경우나 쪽파가 있으실 경우에는 쪽파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대파를 넣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준비된 재료는 4cm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부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파를 안 넣으셔도 되는데 대파를 넣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길이로 썰으셔서 이렇게 썰어 넣으셔도 같이 썰어 넣으셔도 되세요. 양념장으로 새우젓이 들어가는데요. 새우젓을 이 상태에서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새우가 제가 보기엔 조금 크기 때문에 조금 다지겠습니다. 그 겉절이 양념에 들어가는 생강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마늘에 비해서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칼로 다지셔도 되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찧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겉절이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치에서는 맛을 좌우하고 또 간을 맞춰주는 이 액젓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액젓과 새우젓을 이렇게 반반이나 이렇게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멸치 액젓을 2큰술을 넣고요. 그리고 새우젓은 1큰술만 넣겠습니다. 집집마다 사실 액젓이나 이 젓갈에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의 염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고 나서 염도를 맛을 보시고 정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2숟갈, 1숟갈 정도로 해서 간을 맞추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 젓갈의 맛과 향을 잡아줄 마늘과 생강이 들어가고 마늘은 2큰술. 생강은 보통 마늘의 10분의 1 정도 넣으세요. 그래서 1티스푼 정도 해서 살짝만 넣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넣으면은 김치에 양념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매실청이나 뭐 깨를 넣어가지고 맛을 주거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죠. 고춧가루는 4큰술 넣겠습니다. 네, 넣고 보쌈이랑 같이 먹는 김치는 특히나 좀 달달해야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달달하게 담는데 설탕 1스푼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실청이 있으시면 매실청 2큰술 넣어주시면 적당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통깨를 1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버무려 주시면은 양념장, 겉절이 양념장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김치를 담그신다, 좀 더 숙성해 놓는 김치를 담그실 때는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같은 것들 아니면 찬밥을 갈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배추는 좀 더 오래 절이시고 이렇게 하면 김치도 충분히 담궈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겉절이 양념으로 해서 풀은 넣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은 숙성이 되거든요. 잠깐 버무려서 숙성을 시켜 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가 지나서 배추가 살짝 절여졌거든요. 절여지면은 이 배추가 숨이 살짝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되면은 살짝 절여지는 거거든요. 수분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렇게 똑똑 소리도 날 정도가 되면은 겉만 절여진다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씻지 않고 절였기 때문에 이제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씻어서 이렇게 채반에 받쳐주셔서 적당히 물기가 좀 빠질 정도로 해서 뺀 다음에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제 씻어서 물기를 짠 배추에 양념장을 넣어서 섞어주면 됩니다. 양념장은 처음에 이 양념을 다 넣지 마시고 일단 버무려서 간을 보시고 다 넣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분의 3 정도만 넣어서 버무려 주겠습니다. 빛깔을 보니까 지금 이 양념장을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넣겠습니다. 버무리면서 맛을 보고 양념장을 넣어야 되는 게 이 절여질 때 소금에 절이기 때문에 절여진 정도나 이런 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젓의 염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맛을 보시면서 간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빛깔이 좀 더 빨간 빛깔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고춧가루도 더 가감을 하셔도 되고요. 모든 양념장은 입맛에 맞게 다 이렇게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배추가 버무려진 상태에서 부추를 넣어주세요. 부추는 좀 쉽게 이렇게 주물르면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버무리는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넣은 다음에 마저 이렇게 살살 버무려주면 됩니다. 이 배추는 식이섬유, 비타민, 또 칼슘이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의 장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고 또 비타민은 감기를 예방하고 그리고 칼슘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고기를 삶은 지 5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잘 익었는지 볼 때는 여기 젓가락을 찔러보면 되는데 찔러서 잘 들어가면 고기가 다 익은 것인데 보통 40분, 50분 정도 되면은 고기가 충분히 잘 익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40분, 50분이 된 다음에 불을 끄고요. 네,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은
고기를 좀 더 야들야들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분 정도 뜸을 들이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뜸 들인 후에 이렇게 고기를 꺼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요.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삶은 고기를 썰었습니다. 보통 고기를 푹 너무 오래 삶으면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 적당히 삶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고기가 좀 푸석해지거나 아니면은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삶는 것이 가장 맛이 좋고요. 제가 새우젓으로 좀 양념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 돼지고기는 새우젓과 궁합이 좋은 건 많이 아시죠? 바로 새우젓에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을 잘 분해해서 소화를 좋게 하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데요. 이거는 새우젓 한 큰술 정도에다가 물을 좀 넣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 살짝 넣고 참기름 살짝 깨 조금 넣어서 나중에 드실 때 고기 한 점을 여기에 푹 찍어서 이 김치와 겉절이와 같이 드시면은 맛과 영양의 궁합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니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오늘 만든 음식도 꼭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